엊그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올해 중개사 합격하신 분이 17,000명 정도 돼요. 17,000명. 작년에가 23,000명이었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 23,000, 올해가 17,000명 이렇게 되고요. 17,000명 중에서 1차부터 시작해서 2차까지 붙은 사람, 올 한 해,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7,000 중에서 7,000명 맞추셨어요. 10,000명은 작년에 1차가 되고 올해 이제 2차만 보신 분이 합격한 인원이 10,000명. 그죠? 근데 작년에 1차가 면제가 돼서 올해 2차만 보면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0,000명. 절반이 붙었죠. 옛날에는 2차 시험, 1차 면제자가 2차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 그러니까 2차는 1차만 되면 거의 되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가 2차 과목도 까다롭게 나온다. 절반을 떨어뜨렸잖아, 절반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1차는 통과를 많이 시키는 그런 형태고, 2차에서 좀 걸러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2차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2차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거기까지만 질문 드려도. 자, 지난주에 우리 교재 나간 거 보니까 교재에서 91페이지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가끔 보면 사무실이 공간이 이렇게 하나인데 사장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B도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한 사무실에 한 공간에 2명의 사장님이 앉아 계신다. 요것을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그래서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주 드물게. 왜 이렇게 같이 쓰고 같이 앉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비용 절감, 그죠? 월세가 예를 들어서 120 내는 월세다 그러면 60씩 부담하면 되죠?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한 사무실에 있는 그 부동산 사장님을 본 게 6명까지 봤어요. 6명. 그것도 같은 학원에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해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6명이 같이 공부한 거야. 다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도 우리는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찢어졌어.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자, 수입은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런데 손님이 한 명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6명이 앉아있어. 6명의 사장님이 다 쩔어봐.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거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순번을 정하자. 응?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6번 만에 자기 하러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못 있지?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현실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 한 2분 정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사무실 공간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그런데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공간을 여러 사장님이 같이 쓴다 그러면 법률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쓸 뿐이죠. 그죠? 별개의 사장님들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영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보면 이렇게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벌어지냐 요거에 있어요. 가만히 보면 A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요렇게.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번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B가 A의 양해하에 여기다가 오픈을 해요. 오픈을 신규 등록 이렇게 얘기하죠.
신규 등록이 끝나면 요 B라는 계공이랑 A라는 계공이 요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써요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 경우는 A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B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A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사무실을.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 사무실 공간이 A하고 B가 같이 써요 이렇게 되고 공동사용이라고.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의 업자, 기존의 사장님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쓸 수 있겠죠 같이. 승낙이 필요하다고요. A가 오케이 해줘야 같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도 기본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A라는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요. 업무정지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는 제재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 이렇게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이 지역에서 벌써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신 게 20년이 돼요. 그러면 벌써 단골들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손님은 계속 와요. 그럼 여기서 계약서 쓰고 영업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영업정지 받았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A라는 요 영업정지 받은 부동산 사장님이 꾀를 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격증을 땄습니다만 놀려먹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안 써먹는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채권에서 내가 사무실을 갖다가 요만큼 빌려줄 테니까 여기다가 오픈해라. 오픈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는데 뭐 저 가게세 같은 거 안 내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영업할 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B한테. 그러니까 몸만 들어와라. 증 들고 비용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하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죠? 자격증. 더 나가서 도장이 하나 필요해요. 써먹을 수 있는 도장. 자기 도장은 못 써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B가 여기 딱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손님들이 오면 자기가 중개를 하고 계약서 쓸 때만 B의 이름 쓰고 B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영업을 하면 돈 벌 수 있죠? 좀 떼주면 되잖아 B한테. 영업정지 받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공동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존에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신규 등록 신청하잖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안 받아줘요. 관청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B도 개공이에요. 근데 여기는 파리만 날려요. 여기는 영업을 잘해요. A가 B한테 이쪽으로 이사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A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신고를 관청에 내면 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때는 공동사용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공동사용은 되는 거잖아.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A가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B는 안 그런데. 그죠? 여기 요 공간을 이렇게 막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터져 있어도 괜찮아요. 공동사용이에요. 근데 A가 영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4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겠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다 그러면 공동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안 된다고 해버리면 B가 딴 데로 옮기거나 그죠? A가 딴 데로 가져야 되는데 A가 안 움직이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요럴 적에는 처음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한 명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B 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해? 멀쩡한 걸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계속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 영업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 일을 못하고. 그러면 사실 A하고 B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예요? 자기 손님들이 왔을 때 도장 좀 빌려줘봐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돈 벌 수 있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외가 있죠. 요거. 요 예외에 또 예외야.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경우지.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야 돼.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만 받는 게 영업정지가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받는 게 영업정지예요. 흔히 받는 게 영업정지라고요. 안 받으셔야 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또 위반상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영업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합법적으로. 그죠? 만약에 A하고 B가 너무 사이 좋은 부부라고 해봐. 부부인데 남편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험하게 일하다가 그럼 아내 도장 살아있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내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영업정지 받은 기간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근데 그때쯤 되면 또 모를 일이요. 아내가 또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또 남편 도장이 살아났잖아 이제는. 그거 갖고 찍어가면서 일하면 되잖아.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법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처음부터 이렇게 공동 사용을 해놓으면 끝도 없어. 여기 엄마하고 아들 최고의 궁합이야. 아버지하고 딸 그 다음 궁합이야. 아버지 일 안 하거든. 다 하거든. 아버지하고 아들 최악의 궁합이야. 둘 다 일 안 하거든. 이거에 못지않는 궁합이 이겁니다. 이거에 못지않는 거. 그래서 던져요 서로 막 가끔씩. 그래서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가끔씩 외유를 나와.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 상황이에요. 요새 부부끼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막 하루 종일 있고 일주일 내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줘야 돼. 이렇게 바람 쐬러.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가끔씩 돌아다니시는 분 계셔요. 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려면 가족 안에 자격증이 하나만 갖고는 부족해. 2개는 있어줘야 돼. 2개. 예,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자격증 안 따신 분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시기를. 자, 교재에서 조금 밑줄을 긋고요. 핵심은 91페이지요. 여러분이 교재를 갖다 함부로 자기 맘대로 막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로 2번에요.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별표하시고. 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예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인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인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칠판에서는 가운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을 제한받는다. 요 얘기 한 거고요. 박스 보시면 1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인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선을 주는 방법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인데 딴 개공한테 같이 쓰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승낙서를 써줘서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응? 요때 요 A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승낙이 끌어들이는 거 여기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A가. 근데 B는 멀쩡한 개공입니다. B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멀쩡한 요 B의 사무실로 이번엔 B의 승낙을 얻어갖고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공동사용. 그때요 이전 신고는요 하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왜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서도 같이 쓰면 안 되겠죠? 2번입니다. 밑에 2번 바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에 뭘 한다고요? 이전 신고한다. 그래서 공동 사용하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예외에 예외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거부터 밑줄 그을 텐데 박스 안에서 그 파란색 박스 안에서 보면 1번의 두 번째 줄이에요. 다만 요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세요.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이긴 한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외가 된다는 거죠. 예외에 예외가 된다는 거죠.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요 경우죠. 요거. 업무정지를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다. 그랬을 때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쩡하다 이 말이고 결국은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후적으로 영업정지 받아도요. 그 얘기죠. 이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는 93페이지 가십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1년에 술을 마시는 시즌이 요때입니다. 요때 발표 나고 합격자 모임 있고 요때. 예. 그래서 지금 술기운이 아직 안 가셔가지고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기쁘기도 합니다. 합격해줘서 그 어려운 시험을. 그래서 어제 좀 마셨어요. 너무 기분 좋게. 예. 내일 또 마실 거. 오늘 또 한 3, 4일 마셔야 된다고요. 예. 자, 거기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무소 명칭이라고 돼 있죠. 예.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그 첫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다. 여기까지 밑줄. 이게 사무소 명칭이 뭡니까? 사무소 명칭이다 그러면 요게 흔히 하는 말로는 상호입니다. 상호. 상호를 쓸 적에 이 말이에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어떤 글자? 아니면 어떤 글자? 부동산 중개.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상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상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딸기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돼요? 딸기 부동산 중개. 그쵸? 중개사무소 하든지. 그러니까 딸기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데서는 다른 상호가 이렇다. 딸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중개사무소 사장님하고 이렇게 전화 연락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 여기 딸기인데요. 이렇게. 여기 삼성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두 자로 보통 얘기하죠. 예, 딸기인데요. 이렇게. 자, 사무소 이름이 이러면 괜찮은지 보세요. 재밌어요. 고구마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중개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요거 들어가면 돼요. 부동산 중개 요거 있든지 말든지 이거. 하여간 요거 있으면 돼요. 응? 실제 본 거예요, 이건? 그럼 다른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이제
공동중개할 때 여기 고구마인데요 그래야 되잖아. 잊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드물긴 한다니까 있어. 돼지 부동산은 그래도 좀 보셨죠? 여기 돼지인데요 그래야 돼. 자 어쨌든 그렇고 만약에 이러면 될까요? 상호가 공인중개사 그죠? 이미숙 사무소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떨어져 있지만 뭐요? 사무소 되는 겁니다. 상호 요런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떨까요? JK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중개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명칭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 상호 JK가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정씨하고 김씨가 만든 사무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별것도 없더라고. 자, 상호 쓰는 방법.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에. 법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부칙 제2조 제2항 요거 복토파 할아버지죠? 그러면 부칙 개공은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징이 자격증이 없다. 증이 없는 복토파 할아버지잖아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상호를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쓰지 마요 그러면요 이렇게 쓰세요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90세에 달하는 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사무소 명칭을 쓸 때 예를 들어서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걸려요? 잘못 쓴 거야 이거. 자 근데 요 부칙 개공이 충북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되고 그죠? 들어갔죠 안에 여기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고향은 충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방가로 2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부동산 상임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썼다가는 형사처벌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아시겠죠? 네.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94페이지. 가로 2번에 5개의 광고물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락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였어요? 사무소 명칭이죠. 사무소 명칭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간판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간판은 법조문에서 5개 광고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5개 광고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로 간판, 그죠? 간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가로형 간판, 그죠? 이거 많죠? 위아래로 길쭉한 게 이거 세로형 간판, 이렇게. 이거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5개 광고물에 이름을 적어야 돼. 사장님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 공인중개사 조그맣게 사무소 대표 해가지고 이미숙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이니까 간판이요. 간판에 요건 요렇게 부르자고요. 이름 들어가야 되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요 제도를 간판 실명제다 이렇게 우리끼리 불러버리자고요. 그러면 이게 딱 간판에다가 뭐 하라고요? 이름 적으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이게 빠지면 과태료요, 과태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판 실명제.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밑줄 그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셋째 줄 끝부분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큰 틀을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얘기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로 3번. 자, 세 번째 얘기. 요거 세 번째. 이게 뭐냐면 표시 광고를 할 때 광고할 때요. 광고 전단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표시 광고는 이 광고 있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부동산 사장님만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광고를 낼 수가 없다 이런 거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조문입니다. 사실은. 그 강남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 사무실 공간이 크고 책상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어요. 그 책상에 보통 젊은 친구들이 남자 여자 젊은 친구들이 책상 하나 딱 해가지고 자기 명함 딱 파가지고 자기가 광고해가지고 원룸 손님 이런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면 구경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복비를 받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그 점포 사장님한테 떼주고 이렇게 영업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강남에. 근데 그 사람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광고를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자기 손님이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영업한다고. 근데 그런 걸 뿌리 뽑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곡만 광고 낼 수 있다. 그래 버리면 광고 못 하죠.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 이게. 그런데 이걸 운영해 보니까 강남에서 일했던 그 젊은 친구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일하고 막 그러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을 때 학원에 전화가 쏟아졌어. 자격증 따려고. 그러니까 보존이 많았던 거예요. 자격증 따가지고 자기 사무실 내야 되겠다. 그렇게 자격증 없이 일 못하겠다 생각돼가지고 막 학원 문의 전화가 엄청 났었다고. 그런데 동시에 민원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가.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장님 이름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전화번호 적고 막 이렇게 해도 오케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뭐예요?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솜방망이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 그러나 시험 볼 때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아는 내용들은 나중에 시험 끝나면 써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인 죄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광고 낼 때는 법에서는 이제 광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인터넷 광고도 똑같습니다. 광고지에다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매물을 올리겠죠. 매물을 이렇게 광고 내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입장이면 여기다 뭘 쓸까? 광고지에다가 매물 쭉 적고 제일 먼저 이런 게 눈에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아, 이름이 제일 크게 적힐 것 같은데? 상호.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지? 이 사무실에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02, 812에, 010, 이런 거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요? 누구 이름? 사장님 이름. 그렇지? 이미숙. 또 뭐가 들어가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 광고 낸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상식이야. 그 위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써라.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이 네 가지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요. 광고 내려면 그 광고지에, 광고 전단지에 4개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그걸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95페이지 보시면 위에 파란 박스가 있죠? 네, 그거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뭐라고요? 명칭 95페이지에 파란 박스 명칭 동그라미 그 옆에 또 뭐가 있죠? 소재지. 그 옆에 뭐가 있죠? 연락처 전화번호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사장님 이름. 4가지죠?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암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개업 공인인증서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요거 개공만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했죠.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막 쉬는 시간에 막 풀라고 그러지 마세요. 좌절합니다.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십니다. 사무소 이전을 설명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사무소 이전. 만약에 사무소 이전을 왜 할까요? 영업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이제 영업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무소 이전에 따른 그 이전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합니까? 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광명시에 영업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과천은 난리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과천이 영업이 잘 된다고 하면 사무실을 갖다 이쪽으로 옮기고 싶겠죠? 여기서 영업하고 싶다 이렇게 가서 조사해 보니까 난리야. 하루에 몇 건씩 하고 그래 막. 그럼 옮겨야지. 그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사무실 차리겠어요? 차리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 폐업을 해요. 폐업하고 여기 가서 오픈해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전하려면 폐업하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야. 폐업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사무소 이전이에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출제해요. 자, 먼저 짐 싸서 이사가 5단계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과천시청에 가서 여러분이 이사 왔어요 우리 신고하는 거예요. 요게 10일이 넘어가 버리면 과태료를 또 물려요. 그러니까 이사 오고서 재빨리 신고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요? 과천시청에 가서 신고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다가 갑자기 제가 쓸 때 갑자기 노란 걸 쓰거나 뭐 빨간 걸 쓰거나 그러면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응? 중요한 거라고? 여기 가서 신고합니다. 그걸 물어봐. 옛날에는 여기 가서 신고했었거든. 근데 바뀐 지 좀 됐죠. 여기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과천시청에 가서
사무소 이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 공무원이 이전 신고서를 내줘요. 이거 적으세요. 그래요. 그럼 적으시면 돼.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갖고 오셨나요? 그래요. 이 사무소 확보 서류는 뭐냐면 요거. 사무소를 갖다 여기를 갖다 폐쇄를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얻는 거잖아. 새롭게. 그럼 요 사무실을 확보했다고 하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들고 가야 된다고?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요. 사무실에 걸려있던 등록증을 떼고 가셔야 돼. 증. 원래 여기 사무실에 등록증 걸려 있었겠죠? 그런데 그 등록증에 보면 주소가 있어. 소재지가. 그럼 사무소를 이전 오면 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가 바뀌네. 우리가 집을 이사 가게 되면 주민등록증 고치듯이 이것도 증을 고쳐야 돼. 그래서 증 갖고 오셨어요 해서 증을 고쳐준다고요. 이렇게 공무원이. 그래서 등록증을요. 주소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재발급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에서 영업하다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계속 하고 싶다. 응? 그렇게 되면 폐업하지 말고 이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전 신고만 해라 이거지. 그래서 서류 받으면 끝이라는 거지. 끝이에요. 절차가. 여러분들이 할 절차는 끝났어. 아셨죠? 그런데 이제 관청끼리는 할 일이 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으로 이사 왔어 얘가. 그러면 이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관청은 뭐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 A에 대한 각종 기록을 넘겨주 이렇게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자 광명시장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등록관청이 아니죠. 여기가 등록관청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을 송부한다. 그 이건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신경 쓸 건 아니고. 예. 그래서 5단계요. 그런데 시험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만 요것이 중요해요. 뭘 넘겨주지 도대체? 넘겨주라고 돼 있는 서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디 있는가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셔야 돼. 움직이면 제 마음이 흔들려. 이게 그 다음에 어디 밑줄 그읍시다 하면 그때 그으시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자, 처음에는 요거 송부할 게 뭐냐면 등록대장이야. 등록대장이 뭐냐면 여기에 처음에 오픈할 때 등록했겠죠. 신규 등록했겠죠. 신규 등록 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어요? 광명시장이 등록카드를 만들어. 등록카드를 뭐라고 불러요? 등록대장.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등록이야. 등록대장이 딱 이름이 올라갔다. 그건 뭐예요? 그게 등록이야. 그 순간부터 뭐라고 불려요? 개공. 이게 등록카드라고. 업자들 관리하는 거죠? 요즘은 여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된 장부를 갖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예? 세상 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 신청 서류야. 등록 신청 서류. 처음에 여기 신규 등록할 때 구비 서류 뭐 갖춰서 내야 될 제출 서류 있었겠죠? 어떤 거예요, 이거? 그쵸? 실사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사무소 확보 서류 냈겠죠? 갖고 있었겠죠? 그 서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예요. 진행 중인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광명시에 있을 때 요 A라는 계공이 법을 위반했어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등록취소 받을 짓을 하고 법을 어겼거든요. 그랬더니 광명시장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때리고 등록취소 때리고 막 때리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 중인데 이사로 와버린 거지. 이사로 오니까 이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 광명시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어떻게 해요? 서류를 딱 넘겨주면 여기서 때린다니까. 여기서 때려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기록을 넘겨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없으면 넘길 게 없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게. 자, 네 번째는 최근 1년간 받은 거예요.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두 개는 전부 다 뭐예요? 행정처분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최근 1년간 받은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범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과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봅니다. 예.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무겁게 처벌하잖아요. 전과 있으면. 이거 전과예요. 이 전과.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뭐 행정처분 받은 게 있고 누적되잖아요. 그럼 더 무겁게, 더 세게 때린다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도 1년 이내에 영업정지 받은 기록이 또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 등록 취소까지 막 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누적시킨다고. 그래서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기록도 같이 넘겨주라 이렇게 돼 있지. 옛날 것까지 막 소급해가지고 누적시키지는 않는데 최근 1년치는 누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에 가서 이걸 또 배우세요. 그래서 네 가지를 송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어요. 위반행위는 광명시에 있을 때 했는데 이사로 오게 되면 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광명시장, 과천시장 중에서 누가 때린다고요? 과천시장이 때린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뭘 해요? 행정처분을 때린다. 어디에 있을 때 위반행위를 한 거지만요. 그쵸. 여기서 때린다는 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요때 보면 이 사무실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서 영업한다 이건데 그랬을 때 옛날 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간판. 그럼 여기 사무실이다. 중개 사무실이다. 그러면 반드시 간판을 걸어야 됩니까? 간판 없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어때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이런 학원에서 자격증 있으신 분이에요. 중개업을 해요. 학원도 하고 중개업을 해요. 그런데 뭐 이런 5층 이런 데서 해요. 그런데 간판 없이 해요. 전화로만 해요. 간판 걸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부동산 사무실이다 그랬을 때 간판을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간판을 왜 설치하죠? 광고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광고 안 하고 그러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설치하고 하죠. 근데 이사를 가면 이 간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판은 자기가 알아서 철거시켜야 돼. 그런데 폐업을 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할 때 이 간판에 대해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빨간 것은 최근에 법에 들어온 거야. 폐업을 했거나 또는 사무소 이전했다 그랬을 때 옛날 간판은 띠라 이런 얘기야. 철거하시라. 응? 하도 철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진해서 이거 철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떡하냐. 여기 광명시청에서는 이 간판을 인부들을 사가지고 일당 줘가면서 사가지고 이걸 떼어요. 그럼 이거 떼는데 비용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들었다 이거요. 그 비용 든 것은 나중에 요 A한테 물으라고 고지서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떼고 비용은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요? 떼써야 될 사람한테 물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대신 떼낸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집행이다 그래요. 대신 떼낸다고요 관청에서. 그리고 비용은 나중에 물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자 광명시에 있던 부동산 상님이 여기 과천시로 이전한 게 아니고 광명시 철산동에서 있다가 하안동으로 이전했다. 하안동.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전 신고합니까? 광명시 내에서 철산동에 있다 하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하냐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이사 옵니다. 짐 싸서 이전 신고합니다.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할까요? 광명시장 밖에 더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전 신고하지. 그러면 광명시장이 어떻게 해요? 등록증 고쳐서 재발급.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광명시에서 광명시 내로 이전했을 때는 이거 없죠?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이렇게 과천시로 이전하는 이 케이스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사무소 이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교재를 좀 보고 쉬도록 할 겁니다. 교재에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97페이지 보십니다. 자, 97페이지. 그 전에 96페이지예요. 가로 2번 찾으시고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최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철거 의무라고 되어 있죠. 간판 철거 의무 별표. 개혁공인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주의할 것은 지체 없이란 말을 주의 깊게 봐두셔야 돼. 바로 떼라 이 말이에요. 지체 없이. 어떤 경우에 철거하느냐. 오른쪽 페이지요. 1번. 끝에 보면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나왔죠. 이게 이전 신고예요. 지금 방금 전에 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업 사실을 신고한 거. 폐업 신고요. 폐업했을 때도 간판 띄는 거죠. 3번에 보면 법을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요. 그쵸? 등록 취소 나왔죠. 등록 취소는 강제적으로 폐업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폐업의 경우예요. 사무소를 이전해서 종전 사무실을 폐업한 경우. 그죠? 진짜 폐업한 경우. 강제 폐업한 등록 취소. 세 가지죠? 이걸 잘 물어봐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등록관청은 간판의 절거를 개혁공인회사가 자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로 4번에 반가로 2번 가보세요. 가로 4번에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자, 밑줄 긋습니다. 개혁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때는 나왔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넘기면 과태료라고 그랬죠? 어디에다가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거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별표.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넘겨줘야 되겠다. 송부해야 되겠다. 요거 동그라미 3번 별표입니다. 송부할 서류가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긴데 필요 없어요. 끝에만 중요합니다. 등록 대자. 끝에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기억하지 마시고. 자, 2번도 마찬가지 끝부분만 개설, 등록, 뭐예요? 신청 서류, 이렇게. 자, 3번요. 3번이 2개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여기서 끊으셔야 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뒤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2개죠? 4가지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이걸 암기를 해볼 거예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쉬었다가 102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이제.